네, 양시장 분위기 약간은 좀 엇갈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피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 맞는 이슈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죠.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ISS의 박수범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3가지 이슈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이슈 플로에서 다룰 3가지는요, 바로 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운주와 관련된 내용, CXL, 거기에다가 리튬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에 막힌 홍해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 한 줄 평하신다면요? 예, 사태 흐름을 좀 추적해보자. 네, 필요성이 있다. 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전쟁도 쉽사리 안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또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생각하고 있고요.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네,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아, 그렇군요. 자, 굿뉴스. 누구에게 굿뉴스일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께서 2가지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일어난 홍해가 석유나 뭐 연료 운송 같은 데 있어서 상당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해상 컨테이너의 약 30%, 전체 상품 무역의 양의 한 12%가 지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인데 여기에 이제 민간 선박을 겨냥한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해운사 즉 5개 중 4군데가 지금 이 홍해 항로 이용을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원래 그 항로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9,000km 정도를 저렇게 우회해야 됩니다. 이게 며칠이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네.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연료 비용이나 배송 시간 지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뉴스에서 물류 대란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한익스프레스가 오히려 좀 상승이 좀 강한 모습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해운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은 해운주도 뭐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근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좀 움직임이 좀 큰데요. 그래서 오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막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이 해상 안전 때문에 이제 미 국방부가 또 이제 이 후티 예멘 반군을 또 이제 공격한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까 조금 저희 좀 추적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관련주들 우선 뭐 흥하해운 같은 해운주도 좀 내려오면 좀 더 계속 추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한 시총이 좀 작고 반대로 두 번째로 따라붙는 HMM 같은 경우에 시총이 큰데 맞습니다. 흥하해운주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해운주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으면 흥하해운이 거의 뭐 대장주처럼 많이 움직이고 STX 그린 로지스도 요즘에 뭐 최근 뭐 흐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이 차트적으로도 제가 좀 많이 보는데 차트적으로도 조금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좀 내려오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슈가 지속되니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운주들의 흐름도 바로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상황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안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해상 운임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우리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해운을 비롯해서 흥하해운을 비롯해서 한익스프레스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게 최근에도 매각 이슈가 좀 있었던 이제 HMM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00대 정도의 그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큰 해운사입니다. 자, 지금 HMM도 지금 현재 희망 부분을 좀 돌아서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루트가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해상운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상해 종합주가지, 상해에 보면 이제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 SCFI라고 하는데, 이 지수 또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률은 좀 좋아질 수 있고, 지금까지 운임 지수가 좋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좀 있었고, 주가 움직임도 기대했던 것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전환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
전환되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분명 관련 종목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희망적인 내용이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심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사님께 좀 더 궁금한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운임 지수라는 것들이 한 이제 여러 개 있죠. 뭐 영국 발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상해 컨테이너 이런 지수들. 어쨌든 고점 찍고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등을 주지 않는 이상 어쨌든 해운주들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중장기 투자는 좀 매력이 떨어지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중장기 투자는 아무래도 조금 다운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시경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들이 좀 낮게 나오고 있고 지금 소비도 가면 갈수록 조금 내년에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 거고, 그리고 뭐 고용 시장도 좀 나빠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경기가 조금 좋지 못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말씀하신 대로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갈 만한 뭐 내용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 않은데 뭐 이런 또 하나의 뭐 우리가 과거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것처럼 뭐 그와 같은 현상이 이번에도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발생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도 좀 해봐도 괜찮은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흥하해운과 HMM에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고 우선 길게 보는 것보다는 이번 이슈를 잘 이용해 보자라는 관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HBM에서 온디바이스 AI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에 CXL로 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 관련해서 기대가 좀 계속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흐름도 좀 괜찮게 나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세요? 네, HBM에 이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사님께서는요? 네, 저는 옛날이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옛날이요. 예, 그게 궁금하네요. 자, 우선 김재현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CXL 관련해서 뭐 많이들 내용 아실 텐데요. 요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쌓았잖아요. 그쵸. 쌓아서 용량을 이제 높였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이따 나오시면 보시고요. 예. 일반적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에다가 이제 한 개당 사용할 수 있는 DRAM 모듈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희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밖에 연결을 못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차트인데 CXL은 이렇게 여러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각 장치 간에 그러니까 통신을 가능하게 저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PU 하나당 8개씩 쓸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그러니까 DRAM과 공존하면서 이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속으로 처리하는 이 연산 기능을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HBM은 물리적이었는데 이제 CXL은 요걸 효율성을 이제 증진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HBM 시장 그러니까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이제 수요가 확장되는데 이런 기술은 이제 뭐 HBM에 이은 뭐 또 다른 어떤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도 HB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숫자로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대감이. 근데 CX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지 뭐 2주 됐나요, 지금? 그래서 근데 주가적으로는 너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짝 좀 조정이 좀 있는데 요게 아직 상용화 단계는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 기대감으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요게 이제 숫자로 증명되는 거는 조금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오늘 다시 좀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목 중에서는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오킨스 전자 요 정도 순서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탑픽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퀄리타스 반도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네. 그 매력 포인트 좀 들어볼게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CXL이 오면서 CXL 관련주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차트적으로도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좀 지켜볼 만 하고요.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분야 매출이 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하면 스마트폰 쪽인데, 이쪽에 온디바이스 쪽으로도 걸쳐 있고 매출이 이제 앞으로 증대가 될 거죠.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스마트폰 탑재가 되면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 파운드의 핵심 파트너사 선정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커넥트 IP가 주력이라 CXL 기술 쪽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높긴 한데 지속해서 좀 추적해 볼 만합니다. 네. 자, HBM에다가 CXL에다가 거기 삼성전자까지 엮여 있는 종목,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박수호 이사께는 재미있게 하이라이트 잡아주셨어요? 아, 옛날이요. 이랬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CXL이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력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이미 좀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지금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좀 관련 기업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이 나왔는데, 이 기술이 지금 현재는 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중국에 뭐 이제 몬타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지금 SK 하이닉스라든가 납품을 하고는 있어요. 납품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 이제 법령으로 상용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CXL 2.0까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에서도 개발되었고, 이번에 이 부분들이 부각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서 CXL 관련되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또 주목을 좀 받게 된 겁니다. 받게 되었고, 뭐 이 부분들은 이제 당분간은 CXL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D램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세대, 7세대 정도까지 가면 물리적인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좀 보완할 수도 있고 좀 더 빠르게 지금 컴퓨터를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까이 보면 우리가 CPU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앞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부분들을 하나를 통합시킨다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통합시키면서 CXL을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그동안 이제 몬타지라는 중국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았는데 그냥 개당 거의 한 $60 정도 합니다. 이걸 받았는데 이제는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금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 이 시장이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현재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 뒤늦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CXL에 대해서 과감한 좀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케스 전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네오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술력이 워낙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컴퓨터의 성능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효한 그 기술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또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당분간은 상승 추세의 움직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사님께서는 탑픽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저는 삼성전자로 좀 보고 있고요. 큰 거 보시네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XL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오케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켓을 만들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중소형주들도 좋긴 좋지만, 이 분야를 직접적으로 이끌고 실질적으로 상용화시키고 이 제품들을 좀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좀 높은 회사는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저는 탑픽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CXL과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켜보시는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리튬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2차전지 강한 흐름세가 나오는 부분들, 여기에 좀 반영되고 있는데요.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리튬 가격보다는 양도세 완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국내 이슈에 좀 더 포인트 맞추셨고요. 자, 그리고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네, 현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에 대한 미래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리튬 가격이 상당히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도 이렇게 오늘도 리튬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그다음 포스코 계열도 마찬가지로 뭐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쪽은 뭐 리튬 가격 뭐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고성장세가 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긴 합니다. 2차 전지 섹터가.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급 이슈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쪽 지금 저희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슈가 좀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10억에서 50억인가요? 50억 뭐 이슈도 그 양도세 발표가 19일 아니면 20일 이후 뭐 발표가 된다라는 그런 뭐 뉴스도 나왔는데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들의 어떤 투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양극재 업체들이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그쵸.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이 지금 뭐 4분기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그런 것도 뭐 아주 확실하진 않고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다시 뭐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기간적으로도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대주주 양도세 그런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보니까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예, 여기 좀 나오는데 여기들 보면은 다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상승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개인들이 12월부터 좀 매도를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 이런 어떤 이슈가 좀 잦아들면 아니면 그 해결이 되면 그럼 개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종목 어떤 거 보십니까? 그래서 다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 많이들 보시는데 네네. 예, 수직 계열화 잘 되어 있는 또 회사가 또 포스코 쪽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좀 밀고 있는데 네. 예, 포스코 뭐 에코프로 쪽도 다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삼성 SDI 등 여러 가지 뭐 매출처가 다 고정돼 있고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직 계열화와 안정적인 매출처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스코 퓨처엠 뭐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3% 이상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9% 넘어서 그렇지 네. 예, 잘 가고 있고요. 자,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포인트 잡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좀 상승한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해외 쪽의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리튬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엘버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엘버말이 그동안 주가가 너무나 많이 좀 내려왔어요. 너무나 추세적인 하락폭을 좀 만들어주면서 계속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하루에 10%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10%가 뛰기 시작하면서, 뭐, 지난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앨범말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리튬 가격이 이제는 저점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엘버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보면 또 간펑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간펑 리튬 같은 경우에도 리튬 광산 개발을 하는 업체 중에서 세계 3대 업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업체인데 이 회사도 주가가 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기저 효과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에 따른 국내 시장의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네. 다시 살아나면서 관련 종목들 포스코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단기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버말이라는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2차 전지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엘버말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2차 전지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를 좀 더 명확하게 콕 집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럼 종목 한 번 더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하는 사업이 많죠. 뭐 기본적인 이제 철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소재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리튬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가 그동안 주가가 좀 가지를 못했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쭉 옆으로 행보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다 리튬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그룹주를 선택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퓨처인 그리고 박수범 이사는 홀딩스였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